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루창장입니다. 깡말라서 살이 안 찌는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분석하는 콘텐츠 멸플루언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영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원인까지 싹 다 파헤쳐서 해결책까지 보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멸플루언서는 바로 과로사님입니다. 아살라말라이쿠.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게임 콘텐츠뿐만 아니라 예능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과로사, 본명 전재환, 키 178cm에 51kg, 3대 중량이 무려 150kg이에요. 와, 이게 메르치 분들의 평균 3대가 100이 잘 안 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어깨나 타고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체중 중량할 때 굉장히 주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특징, 의외로 프레임이 굉장히 넓다. 김계란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과로사님 보고 와, 이거 탐난다. 정말 탐나는 프레임이다. 운동만 하면은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정도로 프레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8kg 정도 벌크업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최저 체중이 43kg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 말랐었죠. 찌워야 산다, 성내동 1번지 콘텐츠로 체중을 증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우리 메르치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분이죠. 그럼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자, 과로사가 얼마나 말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로사의 BMI는 16.1, 43kg 시절에는 13.5라고 합니다. 2021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 중에서 BMI 18 이하가 단 5%도 안 됩니다. 근데 BMI가 13.5다? 1%도 안 되는 정도고 250명에서 300명 중에 1명 있을 정도로 마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뭐 학교나 회사 내에서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하게 굉장히 말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과로사의 체지방률을 보면요, 복근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팔이나 어깨의 라인도 어느 정도 보이고 피출도 보이죠. 체지방률이 12%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과로사님을 메루치 9타입에 대입해 보니까 C2 타입에 해당이 되는데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양식장 데이터 내에서도 굉장히 흔치 않은 타입이긴 한데요, 잠재력이 엄청나게 높은 타입이에요. C1, C2, B1 타입인 경우에는 열심히만 한다면 12주 만에 체중이 10kg 이상 증량되는 사례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자, 이 타입이 어느 정도인가 좀 궁금하실 건데 유명인들을 대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수혁, 김우빈, 이 배우분들의 벌크업 전 과거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과거 모습이랑 거의 똑같아요. 체지방률이랑 BMI 타입 자체가. 또한 체형을 보시게 되면요, 이 과로사님이 이렇게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 있어서 그렇지 펴고 보면은 머리가 3개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깨 너비, 그리고 쇄골을 보게 되면 이 각도가 굉장히 높아요. 남자들의 로망인 상견을 가지고 있는 정말 타고난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참 아쉽다는 겁니다. 그 좋은 프레임과 이 잠재력이면 폭풍 변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다음 챕터에서는 이 과로사님의 생활 습관과 역량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보고 이 과로사님이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을 때 예상되는 몸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로사님의 생활과 역량을 분석해봤는데요, 과로사님은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 과로사님은 먹는 것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내동 1번지에서 계란님이 막 냉장고를 뒤졌거든요. 근데 음료랑 초콜릿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 식단을 분석했는데 하루에 한 끼에서 많아봤자 2끼밖에 안 먹는다는 거, 그리고 라면을 하나 끓이면은 여동생이랑 나눠서 먹어야 된대요. 또 음식 월드컵을 했는데 1위가 무려 시리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먹는 게 굉장히 귀찮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그냥 많이 안 먹는 사람. 근데 과로사님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조금만 잘 챙겨 먹으면 체중이 쉽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 아침은 되게 많이 먹어요. 자, 과로사님이 평소 한 끼에 먹는 양은요 40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가식해서 먹어도 정말 꾸역꾸역 먹어도 1000칼로리가 넘지 않더라고요. 50kg의 성인 하루 소비 열량이 1750에서 2000칼로리인데 과로사님은 하루에 10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상당히 적게 먹는 편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적게 먹어서 체중이 낮았던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식단만 조절하게 된다면 쉽게 벌크업에 성공할 만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다음 문제가 이 첫 번째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과로사님이 살찌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만, 근데 되게 이렇게 뭐 피자나 치킨, 배달 음식들 뭐 쿠폰밖에 없죠. 이런 음식들은 소화흡수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과량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다음 끼니 때 식욕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당이 과하게 상승되면서 당뇨병이라던가 체지방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찌어야 산다, 뭐 성내동 1번지에서는요 섭취하는 칼로리가 3000칼로리가 넘습니다. 거의 4000칼로리 육박해요. 아마도 콘텐츠 재미를 위해서 가량 먹도록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로사님이 평소와 섭취하는 칼로리는 1000칼로리가 채 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과량 섭취하는 게 죽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들 벌크업을 시작하면은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만 사람마다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몇만 칼로리를 먹는다고 그게 모두 살로 찌는 게 아닌 것처럼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이 과로사 식단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과한 양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요요 형상이 와서 그래가지고 지금 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가로사님은 영상 중에서 요요가 자주 온다고 말하는데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섭취를 갑자기 확 줄이면은 요요가 오듯 마른 사람들의 벌크업도 사실 똑같습니다. 자, 칼로리 관점에서 1000칼로리를 먹는 가로사님이라면 1400에서 1500 정도를 늘리는 게 적당하고요. 끼니수 관점에서 2끼를 먹는 가로사님은 3끼로 한 끼니 정도만 천천히 늘려서 적응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기존 양에서 조금씩 늘리는 게 근육량 위주의 벌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도 사실 덜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렇게 높은 칼로리에서 지속적으로 섭취된다면 초반 2-3주는 체중이 확 오를 수 있어요. 기분 좋아요. 잘 오르는데 인체 내의 그 항상성 기전 때문에 몸이 그 섭취하는 고칼로리 적응을 해버리고 그 이후엔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 상황이,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사님께 조심스럽게 식단을 제안해 드리자면, 가로사님은요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타입인 C1과 C2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12주 동안에 적게는 6에서 7kg, 많으면 10kg 정도 체중이 증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증량하면은 좀 체지방 위주의 증량이 될 것 같고요. 12주간 목표를 지금 51kg니까 57kg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 500g씩 차를 찌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500g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양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가로사님의 일일 소비 열량은 1050칼로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체중을 유지해주는 칼로리 수정이 되는데요.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체중이 늘지 않을 때 평상시에 먹는 평균 칼로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가로사님이 일주일에 500g씩 체중을 늘린다고 했죠. 그렇다면 1550칼로리, 500칼로리만 더 늘려서 식이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칼로리 먹게 되면 가로사님이 어떤 음식을 드시든 체중은 57kg에 도달이 가능해요. 무조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늘리고 싶은 거는 가로사님의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량이니까 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끼니의 세부적인 부분이라던가 영양 성분을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사님의 식단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끼 정도, 2끼 이하로 먹는 불규칙한 식단, 그리고 굉장히 탄수화물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탄수화물의 시중에 불균형한 식단, 단백질을 먹지 않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려면 아침을 추가 개설하고, 그리고 끼니마다 단백질군을 넣으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짜봤습니다. 자, 아침. 자, A랑 B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가로사님은 밥 종류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햇반에다가 계란 2개 가볍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그게 힘들다면 B 루틴이 있죠. 닭가슴살 볶음밥. 그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거든요. 귀찮을 때 이거 드시라 이렇게 제안해 드린 거고, 점심은 면 종류보다는 쌀밥에 닭다리살 한 덩이 정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 종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닭다리살이 좋은 이유가 닭가슴살은 칼로리가 낮은데 닭다리살은 칼로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메르시들한테 적합하죠. 점심에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으시는 편이셔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라면 먹을 때는 라면에다가 계란을 2개 정도 먹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 라면은 일반 라면이 아니라 겉면으로 권장을 드렸는데, 일반 라면은 칼로리가 생각보다 너무 높고 그리고 탄수화물 양이 목표치보다 너무 오버될 수가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겉면에다 계란 2개 딱 적당하게 넣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라면을 드실 때는 이런 계란 같은 단백질이랑 야채를 가득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벌크업 하실 수 있고 체지방 저항률이 좀 떨어집니다. 마지막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하게 드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늘 방송하면서 섭취하다 보니까 과한 폭식을 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밤에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취침 시간 근접하게 드시게 된다면 소화나 흡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쌀밥 베이스를 드시고 소고기 150g이나 닭다리살 100g 정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칼로리가 높지는 않은데요. 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유 1컵 정도를 추가로 드셔주시면 좋고요. 이 가로사님 바나나 우유, 초코우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거보다 흰 우유가 영양 성분적으로 2배, 3배 정도 좋으니까 그렇게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거는 가로사님이 열심히 식단과 운동을 했다는 전제하에 저희 추정치예요. 3개월 차에는 57kg 정도, 이 정도 몸이 만들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고, 6개월 차면 63kg, 좀 증량폭이 줄었죠. 경력이 쌓일수록 체중 증량폭은 줄어드니까요. 이 정도. 1년 차면 70kg, 지금 체중보다 20kg 정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포텐이 높은 타입이거든요. 아마 이런 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로사님의 멸플루언서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로사 트위치계의 김우빈, 이수혁이 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잠재력이 높은 타입. 하지만 벌크업을 하기 위해 과한 식단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게 아닐까. 1년만 열심히 한다면 70kg, 이수혁 배우 몸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로사님, 한번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다양한 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좋은 가이드를 한번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살찐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이디 세카이로 갈게요. 이디 세카이로!